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박도식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올려둔 찌그러진 스테인리스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 있었다. 회색 모자는 머리에 눌려 있었고 그의 눈은 바닥 타일의 금간선을 따라가고 있었다. 간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가 옆 의자에 놓여 있었다. 매니 용지에는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도식은 그 글자를 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더 숙였다. 손가락이 도시락통 모서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찌그러진 부분을 쓰다듬듯 만졌다. 심장이 조여왔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다.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보호자와 환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도식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도시락통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왜 이렇게까지 싫은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요양원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가? 밤 나오고 따뜻하고 사람들 있고 그런데도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도시락통 뚜껑에 비친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다. 보호자분 오시면 바로 상담실로 모시겠습니다.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보호자. 그 단어가 낯설었다. 그는 도시락통을 무릎에서 들어올려 가슴에 안았다. 차가운 금속이 옷 사이로 체온을 빼앗아갔지만 그래도 놓을 수가 없었다. 며칠 전 동사무소 상담실이었다. 윤서연은 책상 너머로 도식을 마주보며 말했다. 선생님, 요양원 입소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혼자 사시기엔 건강 상태가 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안 갑니다. 서연이 한숨을 참으며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거부하시는 건지 이유라도 말씀해 주시면 도식은 대답 대신 책상 아래로 손을 내려 도시락통을 만졌다. 가방 속에 넣어둔 도시락통의 차가운 손잡이가 손끝에 닿았다. 그냥 싫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서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도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어깨에 메고 밖으로 나왔다. 거리는 쌀쌀했다. 도식은 천천히 걸으며 중얼거렸다. 시설 냄새. 그 냄새가 싫어. 그 냄새가 뭔지 설명할 수는 없었다. 소독약일 수도, 오래된 이불일 수도, 아니면 복도에 스며든 외로움의 냄새일 수도 있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도시락통이 든 가방을 쓸어내렸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어린 시절 잠깐 머물렀던 보육원의 복도가 떠올랐다. 긴 복도, 차가운 벽, 그리고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던 기억. 도식은 고개를 흔들어 그 기억을 밀어냈다. 고시원 입구 앞에 섰다. 건물은 낡았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는 고시원이라는 글씨가 희미했다. 도식은 계약서를 다시 꺼내 확인했다. 월세 22만 원. 보증금 없음. 왜 이렇게 싼 거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문을 밀고 들어갔다. 복도는 어두웠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2층 끝방. 도식은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가장 먼저 도시락통을 방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제야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었다. 불안과 결심이 뒤섞인 기분이었다. 방은 좁았다. 한평 남짓. 창문은 작고 창틀은 녹슬어 있었다. 이불은 얇았고 베갯잎은 오래되어 보였다. 도식은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보았다.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도시락통을 들어 베개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도시락통의 찌그러진 표면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다.
초라한 방, 초라한 짐, 초라한 자신. 도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2번 노크됐다. 박도식 씨. 문을 열자 최정희가 서 있었다. 짧은 파마 머리, 매서운 눈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말했다. 규칙 설명드릴게요. 공용 화장실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난방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복도에 짐 두지 마시고 소음 금지. 월세는 매달 1일 아침까지.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희는 그를 한번 훑어보고는 돌아섰다. 규칙은 규칙이에요. 지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도식은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차가운 거야? 그는 도시락통을 가슴에 안았다. 자존심이 살짝 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도식은 골목을 걸었다. 손에는 낡은 손수레가 있었고 그 위에 폐지를 하나씩 주워 담았다. 박스, 신문, 잡지. 무거운 것부터 골라 쌓았다. 등이 점점 굽어졌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은 얼마나 벌까? 그는 중얼거리며 폐지를 더 담았다. 가방 속 도시락통이 덜그럭거렸다. 그 소리가 생존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편의점 앞에 섰다. 도식은 폐지를 팔고 받은 잔돈을 손바닥 위에 펼쳐 세웠다. 1,000원짜리 몇 장, 100원짜리 여러 개. 22만 원. 언제까지 이렇게 모으지? 그는 한숨을 쉬며 잔돈을 도시락통 안에 넣었다. 동전이 금속 바닥에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막막한 기분이 밀려왔다. 무료급식소 앞에는 줄이 길었다. 도식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시선을 피하며 줄 끝에 섰다. 앞사람의 등만 보며 기다렸다.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다. 차례가 되어 식판을 받았다. 밥과 국, 반찬 2가지. 도식은 도시락통에 밥을 담아가는 상상을 했다. 그러면 저녁에도 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끄러움이 먼저였다. 방으로 돌아와 도식은 도시락통을 꺼내 물로 닦았다. 수돗물이 차가웠다. 행주로 표면을 천천히 문질렀다. 왜 이걸 못 버리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도시락통을 들여다봤다. 뚜껑 안쪽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이니셜이 있었다. 알파벳 2글자. 오래되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만지면 느낄 수 있었다. 도시락통을 클로즈업하듯 눈앞에 가까이 가져갔다. 애틋한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옥상으로 올라갔다. 빨래를 널기 위해서였다. 빨래줄에는 이미 몇 벌의 옷이 걸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옷들이 펄럭였다. 도식은 도시락통을 옥상 바닥에 내려놓고 빨래를 하나씩 널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생겼다. 도시락통 옆에 햇빛이 비쳤다. 조금은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옥상 벤치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다. 도식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새로 오셨어요? 네. 며칠 전에요. 할머니는 도식의 손에 든 도시락통을 보며 물었다. 그거 오래된 거네요. 도식은 도시락통을 꼭 쥐며 말했다. 네. 좀 됐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다. 2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도식은 경계심이 조금 풀리는 걸 느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정희가 공지를 붙이고 있었다. 난방 시간 연장합니다.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도식은 그 글씨를 읽으며 생각했다. 진짜 냉정하기만 한 건가? 정희는 그를 보지도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도식은 도시락통을 손에 쥔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의심이 들었다.
저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저녁 방문 앞에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났다. 도식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가 놓고 간 거지? 그는 국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와 도시락통 옆에 놓았다. 국물이 따뜻했다. 도식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멈췄다. 눈물이 핑 돌았다. 참으려고 고개를 들었다. 천장의 금간선을 따라 시선을 움직이며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동사무소에서 서연이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혼자 사시는 거 정말 괜찮으세요? 도식은 도시락통을 가방 속에 깊이 숨기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진짜로.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왜 그렇게 혼자 하시려고만 하세요? 도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집이 더 강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다. 새벽 도식은 길을 걷다가 멈췄다. 여기가 어디였지? 익숙한 골목인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기억이 왜 이렇게 흐릿한지. 불안이 밀려왔다. 손에서 도시락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골목에 울렸다. 도식은 급하게 주워들었다. 손이 떨렸다. 방으로 돌아와 도식은 도시락통에 찌그러진 자국을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 상처는 언제 생긴 거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도시락통을 몇 번이고 뒤집어 보며 과거를 더듬었다. 과거의 무게가 손끝에 느껴졌다. 복도에서 정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작은 연고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손 상처에 바르세요. 도식은 놀라 물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정희는 대답 없이 돌아섰다. 도식은 방으로 들어와 연고를 도시락통 옆에 놓았다. 미묘한 감사가 가슴에 스며들었다. 저녁 옥상에서 이웃 몇 명이 라면을 끓였다. 같이 드세요. 도식은 망설이다 자리에 앉았다. 도시락통에서 젓가락을 꺼냈다.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며 먹었다. 옆 사람이 농담을 했고 누군가 웃었다. 도식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소소한 행복이 이런 걸까? 밤 도식은 통장을 꺼내 정리했다. 잔액을 확인하고 월세 납부일을 계산했다. 정말 혼자 끝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서류를 도시락통 안에 넣었다. 준비를 하는 건지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시장 골목에서 정희와 마주쳤다. 도식은 폐지를 담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고 정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섰다. 안녕하세요. 도식이 먼저 인사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도식은 도시락통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가방 속에서 손잡이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정희는 그의 손을 잠깐 보더니 말없이 지나쳤다. 도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을까? 며칠 후 복도에서 정희와 다시 마주쳤다.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규칙은 지켜주세요. 어젯밤 복도에 짐 놓으신 거 다음부터는 치울 겁니다. 도식은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도식은 도시락통을 더 세게 쥐었다. 왜 그렇게 단단하게 구는 걸까? 반발심이 일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지키려는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도 들었다. 저녁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도식은 짧게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입소 서류는 준비하셨나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드린 건데 도식은 말없이 도시락통을 만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만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아직입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자 압박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도식은 약봉투를 찾았다. 서랍을 뒤지고 가방을 뒤지고 이불 밑까지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다. 분명 여기 뒀는데 그는 초조하게 방 안을 돌아다녔다. 도시락통 속을 열어 확인했다. 통장과 서류만 있었다. 누가 치운 건가? 불안이 목까지 차올랐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정희가 약봉투를 내밀었다. 복도에 떨어져 있었어요. 도식은 멍하니 받아들었다. 어떻게 제 거라는 걸 아셨어요? 정희는 대답 없이 계단을 내려갔다. 도식은 방으로 돌아와 약봉투를 도시락통 위에 놓았다.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아는 걸까? 저녁 옥상에 올라갔을 때 정희가 혼자 서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춥네. 도식은 그 말을 듣고 멈췄다. 정희도 외로운 걸까? 그는 도시락통을 품에 안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공감 같은 게 싹 텄다. 저 사람도 혼자인가 보다. 밤 도식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젊은 시절 공장 야근, 기계 소리가 귀를 때리던 밤들, 도시락통을 들고 교대 근무를 서던 시간들. 그때 도시락통은 처음 주인을 만났다. 공장 앞 구멍가게 아주머니가 이거 쓰세요라며 건넨 물건. 도식은 그때의 감사함을 기억했다. 그리고 후회도 함께 떠올랐다. 가족을 왜 놓쳤을까? 또 다른 기억이 이어졌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좁은 방에서 아기가 울고 도식은 밤새 달랬다. 하지만 결국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아기를 데려갔다. 딸. 그 단어가 떡밥처럼 떠올랐다. 도식은 도시락통 뚜껑을 닫듯 기억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현재로 돌아와 도식은 중얼거렸다. 난 괜찮아. 진짜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진짜 괜찮은 걸까? 그는 도시락통을 베개처럼 안고 누웠다. 외로움이 방 안가득 차올랐다. 다음 날 복도에서 이웃 한 명이 도식을 보고 말했다. 아버지, 얼굴이 하얗네요. 괜찮으세요? 도식은 손을 저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걸음이 휘청거렸다. 이웃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도식은 도시락통이 손에서 떨어질 뻔해 황급히 붙잡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새벽 도식은 계단을 내려가다 멈췄다.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난간을 붙잡고 버텼지만 시야가 흐려졌다. 쓰러지는 건가? 공포가 엄습했다. 손에서 도시락통이 미끄러졌다. 찰랑. 금속이 계단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복도에서 쿵 소리가 났다. 도식이 쓰러진 것이었다. 도시락통이 복도 바닥을 굴러갔다. 이웃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왔다. 누가 쓰러졌어? 패닉이 번졌다. 정희의 방문이 열렸다. 그녀는 복도로 뛰어나왔다. 왜 이렇게 빨리 나온 걸까? 그녀는 도식에게 달려가기 전에 바닥에 굴러간 도시락통을 먼저 주었다. 손에 든 도시락통을 꼭 쥐고 도식의 어깨를 흔들었다. 정신 차리세요. 의문과 안도가 뒤섞였다. 구급차가 도착했다. 도식은 들것에 실렸다. 서연이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말했다. 도시락통은 들건 옆에 놓였다. 도식은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들었다. 절망이 밀려왔다. 병원 대기실에서 검사를 기다렸다. 도식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통을 만지작거렸다. 병명은 뭘까? 손가락이 떨렸다. 불안이 증폭됐다. 서연이 요양원 안내 자료를 꺼내 보여줬다.
선생님,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혼자서는 위험해요. 도식은 자료를 보지 않았다. 도시락통 옆에 놓인 서류들. 선택권이 정말 있는 걸까? 분노가 치밀었다. 도식이 폭발했다. 나 안 갑니다. 절대 안 가요.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다. 서연은 당황하며 말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도식은 도시락통을 끌어안았다. 왜 이렇게까지 싫으냐고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싫다고요. 절규하듯 말했다. 그때 정희가 나타났다. 그녀는 대기실 입구에 서서 서리를 말없이 바라봤다. 도식은 그녀를 보았다. 왜 왔을까? 정희는 도시락통을 바라봤다. 긴장이 흘렀다. 정희가 천천히 다가와 담요 하나를 도식에게 건넸다. 추우시겠어요. 도식은 담요를 받으며 멍하니 그녀를 보았다. 정희의 감정은 무엇일까? 담요가 도시락통 위에 덮였다. 울컥한 감정이 목을 조였다. 병원에서 돌아와 고시원으로 복귀했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젠 쫓겨나는 거 아니야? 누군가 수군거렸다. 도식은 도시락통을 손에 쥔 채 방으로 들어갔다. 수치심이 밀려왔다. 정희가 방문을 두드렸다. 도식이 문을 열자 그녀가 말했다. 병원비 일단 제가 냈습니다. 도식은 충격을 받았다. 대체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다. 도시락통이 손에서 떨렸다. 복도에서 서연이 정희에게 따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준비 다 되셨죠?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도식은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았다. 둘은 무슨 사이일까? 도시락통이 점점 멀게 느껴졌다. 미스터리가 깊어졌다. 그날 밤 도식은 잠들지 못했다. 도시락통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뚜껑을 열면 통장과 서류가 보였다. 다시 닫았다. 또 열었다. 안에 뭐가 더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답을 찾으려는 듯 몇 번이고 반복했다. 세 번째 도시락통을 열었을 때 손이 멈췄다. 불안한 호기심이 가슴을 쿵쿵 두드렸다. 다음 날 아침 복도에서 정희가 도시락통을 조용히 닫고 있었다. 도식은 방문을 열다 그 장면을 목격했다. 정희는 행주로 도시락통 표면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문질렀다. 왜 저걸 닦는 거지? 도식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도시락통이 클로즈업 되듯 시야에 가득 찼다. 정희의 손가락이 찌그러진 부분을 따라 움직였다. 기이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저녁 옥상에 올라갔을 때 정희가 혼자 서 있었다. 도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정희는 한참 말을 못하고 난간을 붙잡고 있었다. 입술이 떨리는 것 같았다. 도식은 물었다.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겁니까? 정희는 주머니에서 도시락통을 꺼냈다. 아침에 닦았던 그것. 건네려다 손을 멈췄다. 숨이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다음 날 서연이 방문 앞에 서류를 두고 갔다. 도식은 서류를 펼쳐봤다. 주거형 돌봄 서비스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다. 요양원이 아닌 다른 길이 있는 건가? 도식은 서류를 도시락통 옆에 놓았다. 희미한 희망 같은 게 피어올랐다. 하지만 도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싫어. 마지막 저항이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 그는 도시락통을 움켜쥐었다. 절박한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짐이 되기 싫어. 그게 제일 무서워. 정희가 방문을 두드렸다. 도식이 문을 열자 정희는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아버지 거죠? 도식은 멍하니 그녀를 보았다. 정희는 도시락통 뚜껑을 열어 안쪽을 보여줬다. 희미한 이니셜. 두 글자.
도식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정희가 천천히 고백을 시작했다. 저 기억하세요? 74년 겨울. 도식의 입술이 바싹 말랐다. 정희는 누구인가?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젊은 남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도시락통이 그 옆 바닥에 놓여 있었다. 도식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고였다. 정희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저예요. 아버지가 입양 보낸. 말이 끊겼다. 도식은 뒷걸음질 쳤다. 반전이 폭발했다. 정희는 친딸이었다. 이 방은, 이 고시원은 요양원이 아닌 방식으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 입양 서류, 옛 사진, 도시락통 속 증거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도식은 충격으로 무너졌다. 도식은 말문이 막혔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용서가 가능할까? 그의 손에서 도시락통이 떨어졌다.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굴렀다. 도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미안해, 미안해, 겨우 짜낸 말이었다. 정희는 무릎을 꿇고 도시락통을 주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가 요양원 싫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방을 만들었어요. 요양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싫어하지 않을 방식으로. 도식은 그녀를 보았다. 정희는 도시락통에 새 수저를 넣었다. 같이 밥 먹고 싶었어요. 그냥 같이. 따뜻한 반전이었다. 서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서류를 펼쳐 설명했다. 주거형 돌봄 제도예요. 방문 요양, 안전장치, 공동 식사 지원. 요양원이 아니어도 가능한 돌봄입니다. 도식은 서류를 보았다. 도시락통 옆에 계약서가 놓였다. 현실적인 안착이 보였다. 도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나는 버려지는 게 무서웠어. 시설에 가면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것 같았어. 그게 제일 무서웠어. 두려움의 정체를 처음으로 말했다.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도 어린아이였구나. 연민이 흘렀다. 도식은 도시락통을 쓰다듬었다. 정희가 말했다. 버린 적 없어요. 한 번도. 다만 너무 늦게 찾았죠.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도시락통 뚜껑이 닫히지 않게 손으로 받쳐뒀다. 이제는 같이 갑시다. 새 출발이었다. 며칠 후 고시원 주방에서 정희가 밥을 차렸다. 따뜻한 밥, 된장찌개, 김치. 도식은 식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희는 도시락통에 밥을 담았다. 아버지, 여기 담아드릴게요. 도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같이 먹는 식사였다. 도시락통에 밥이 담기는 순간 회복이 시작됐다. 옥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국을 나눠 먹었다. 도식은 이웃 할머니에게 국을 건넸다. 할머니가 웃으며 받았다. 도시락통이 가운데 놓였다. 공동체의 의미가 느껴졌다. 훈훈한 공기가 옥상을 채웠다. 방에서 도식은 회색 모자를 벗었다. 오랜만에 모자 없는 얼굴로 정희를 마주봤다. 정희는 아버지의 얼굴을 처음 제대로 보는 것 같았다. 도식은 도시락통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제 내가 가져.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계속 가지고 계세요. 대신 같이 써요. 감사가 흘렀다. 도식과 정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도시락통이 두 사람 사이에 놓였다. 도식은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같이 먹자. 선택의 결말이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네, 아버지. 도시락통 뚜껑이 열렸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눈물이 봉합됐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도식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양원이 싫었던 게 아니었어. 혼자라는 게 무서웠던 거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도시락통이 천천히 닫히며 잔잔한 여운이 남았다. 따뜻한 마무리였다. 서연이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다. 네, 박도식 선생님 주거형 돌봄 진행 중입니다. 딸분이 함께 계셔서 잘 되고 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다. 만약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요양원만이 답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를 암시하는 여운이 남았다. 도시락통 하나가 화면 가운데 놓이며 천천히 페이드아웃 됐다.